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분재 가이드.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올린 데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이쁘게 찍고 있는 남자, 예솔직이 이재룡입니다. 자, 제가 이 초보자를 위한 분재 가이드를 찍을 때 이런 영상 찍으면 조회수가 폭발할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는 엄청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바닥을 이제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예상 조회수 얼마를 잡냐 그랬더니 5,000회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AI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뭐냐, 나의 첫나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때요? 논산에서 오신 분 관심이 생기십니까? 자, 나의 첫나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키운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평생 반려자를 맞이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무를 갖다가 키우고 대하라라는 얘기인데 그거 100% 맞습니다. 예, 반려자도 매일 한 번씩 얼굴 들여다봐 줘야 되고 이쁘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고 멋있다라고 등을 투닥거려 줘야 됩니다. 맞죠?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그냥 씩씩하게 저기 이등병처럼 씩씩하게 대답을 해야 알아들어요. 자, 감독님 맞죠? 아니라고요? 예, 우리 감독님 또 묵비권 행사하시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는가 봅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그거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싸놨네, 뭐 어쩌네, 뭐 그러지 않았어? 그건 앞에 영상에서 그랬고 이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사람이. 자, 이 나의 첫나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처음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은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아파트에서 사는지 단독주택에서 사는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환경에. 그래서 이 내가 아파트에서 살지만 나는 소나무가 좋다. 그래서 소나무를 어떻게든 한번 키워보겠다. 그러면은 한 1억쯤 날리실 각오를 하고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소나무는 햇볕과 바람으로 크는데 그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가둬놓으면, 더더구나 요즘 아파트는 또 돈이 좀 낭낭하게 갖고 최신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뭔 거니? 이 아파트에 베란다가 없어요. 확장. 다 대부분 베란다 확장. 요즘 확장형이어가지고 이 건설업자들이 우리 분재인들하고 왼수를 잡는가 봐요. 확장형이어가지고 아파트가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시는 분이 나는 용감하게 그래도 남들이 못 해본 일을 나는 한번 해볼 거야 해가지고 소나무를 거기서 키우신다 그러면은 딱 6개월마다 나무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6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냐, 그걸 명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3층 빌라에서 사는데 옥상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소나무 100번 구입하셔도 됩니다. 옥상에서 3층 정도 되는 옥상에서 그 소나무를 키우게 되면은 소나무가 태극기 휘날리며 무럭무럭 큽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려 없이 나무가 욕심난다라고 해갖고 나무를 사들여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실수 연속이죠. 그리고 그런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예 분재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죠. 이 분재라는 취미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취미인데 그런 각오 없이 덤비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감독님 맞죠? 거기 봤다고 동감해주면 안 되죠. 아니 심각하죠. 심각해요? 근데 3층 말고 5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8층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옥상은 내 옥상, 맘대로 쓸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옥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목을 키우겠다 또는 외철쭉을 키우겠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심각해지지. 예.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입을 할 때 사전에 미리 지금 AI가 있으니까 AI한테 나 분재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이래. 그래서 환경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면은 여기에 적합한 나무는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AI가 따라락 해갖고 알려줍니다. 진짜로? 네. 그건 알려줍니다. AI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 그 정도는 거짓말 안 해요. 그거는 거기서 안 해. 거기까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얘가 완전히 고단수 사기꾼에다가 그래가지고 말도 못한 거짓말들을 막 늘어놓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오직 답답해서 야 나한테 너처럼 사기치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르치지 자기들은 사기치는 기술은 가르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럼 너는 나한테 사기를 치면서 왜 나한테는 사기치는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데 응? 나도 네가 사기치는 기술을 기법을 알아야 너한테 속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고 해도 죽어도 안 가르쳐 줘요. 어쨌든 이 AI한테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물어보면은 따라락 해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자기 키우는 환경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본인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하루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분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나무를 이 제일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애틋한 마음 또 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두 달은 견뎌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무들이 물을 못 먹어가지고 삐삐 마른 상태에서 미라가 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에 치이다가 이제 물 주는 걸 잊어먹고. 네, 바쁜 일에 생기다면 물 주는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바쁘니까 집에 있는 사람 또는 지금 당장 물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깜빡 잊어버렸어. 물 주는 거 잊어버렸어. 물 좀 줘줘. 그러면은요 물 주는 사람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매일 잘 주다가 왜 너는 나한테 주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물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무도 짜증내는 사람 앞에서는 나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먹기는 먹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눈칫밥을 먹는 거죠. 눈칫밥 살로 안 가는 거 아시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물을 주는데 정성껏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잎에 절 정도로만 휘 이렇게 뿌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나무가 이제 갈수록 골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이 뭐랄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 아까 어디서 키우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만사 오케이죠. 그리고 일부러라도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식물을 쳐다보면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을 상황을 갖다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분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분재를 하는 사람들 가진 목적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엄격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해갖고 줄 세워서 딱 가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섞여 있겠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나무가 진짜 좋고 신기롭고 재밌고 아름다워서 나도 저런 나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이 나무를 갖다가 키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거실을 갖다가 우리 영상 조회수가 3,000회 정도로 잡았다라고 그럴 때 1,500회나 2,000회 내에서 또는 영상이 올라간 당일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그런 분들입니다. 나도 나무 키우는 거, 저 예술지기를 좀 따라가고 싶어 해가지고 하는데 어때요, 구독자님? 저 영상 당일날 보십니까? 하루 묵혀서 보십니까? 저는 알림 저기 안 해놔가지고 예. 그냥 분재 채널 그 영상 시간 있을 때마다
예. 최근에서 조금 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요? 최근에서? 예, 그러면 다 알림 설정 해가지고 예, 영상 올라오면 바로 보십시오. 예. 그래야 진짜 분재가 좋아서 분재를 하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최신 정보를 행복해서 하셨어요.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행복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얼마든지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는 다 잘라버렸는데 할 말은 아직 다 했어요? 태산같이 남았는데 이거 어쩌죠? 남았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정밀하게 다뤄야죠 이제.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것을 아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분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분재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걸 갖다가 하나 자기 과시 욕구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분재를 사다가 집에 진열을 해놓고 누가 볼 때 우와 이렇게 표정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분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릅니다. 마치 숟가락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숟가락이 어때요? 뭘 것 같아요? 숟가락. 떠먹어죠? 예? 떠먹어? 아니요. 그럼 숟가락 뭐? 숟가락은 100번, 1000번, 만번, 억번 음식물에 그 음식물하고 이렇게 맞닿거든요. 네. 근데 숟가락 자체는 그 음식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로 숟가락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재를 보는 것이 좋기는 한데 이 분재가 주는 진정한 즐거움은 소유 즐거움 위에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자기 손으로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전문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여주기 위한 분재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사를 두어서 이 가위를 잡고 그 하는 건데 마치 자기 건강해지겠다고 일꾼 사가지고 농구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환영하는 쪽이 있죠. 이 경매라든가 이런 분들은 큰 손이다라고 해서 엄청 우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은 그 뒤끝을 감당을 해서 그래도 전문가 불러다가 손질을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전화를 몇 분한테 받았는데 나무를 갖다 매듭고너치를 샀대요. 근데 가위 자르는 것도 할 줄 모르고 뭣도 할 줄 모르고 해가지고 나무를 방치해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떤 경매장에다가 갖다 줘야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입을까 이걸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 뭐라고 하니 그 사람 돈은 많아. 그러니까 이걸 하나 장식품으로 생각을 할 때 분재는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짧은 기간 보는 즐거움만 제공해 줄 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지불하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분재를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봅니다. 저걸 얼마에 사서 얼마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피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거니? 분재 가격이 점차 오르면 돈을 벌죠. 주식시장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분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약화져갖고 겨우 회복될 기미를 보이다가 트럼프가 내 허락 없이 이란을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가 또 확 죽어버렸어요. 들썩들썩 해갖고 조금 살아나려고 했던 분재 경기도 같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땅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지하실 밑을 막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경매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경매가 아니라 투매다. 근데 정작 돈 있는 분들은요. 좋은 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은 경매시장에 나무 안 내보내요. 그렇죠. 네,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허름한 나무들이 많이 나오고 밤새도록 지켜보면은 가격과 품격으로서 장래성으로 키워볼 만하다라고 하는 나무 제 기준입니다. 몇 주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 미래를 봐가지고 그 나무의 미래가 네. 이렇게 생겼으면은 더 부가가치가 생기고 더 이쁠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잘 키우는 거죠. 예쁘게 자기 생각대로. 예. 그러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금액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나무를 살 때 속아서 사는 나무들이 많아요. 작년에 얼마 전에 노아시 하나를 샀는데 열매가 예쁘게 맺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요 열매 맺힌 가지 다 말라 죽어 있습니다. 원래 그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나무인 거죠. 그러죠. 세력이 약해져 있어. 누가 열매 있는 나무가 가지가 말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자, 어쨌든 이 내가 나무를 왜 하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무가 좋아서 한다. 그렇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대개 이 유전 사이클링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아 나무가 이런 거구나라고 터득해서 이 본격적인 취미의 영역으로 발을 들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막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근데 초기에 시작했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또 그만큼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걸 갖다가 꼽아야 됩니다. 예, 분재라고 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고 돈도 또 어떤 경우는 억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재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술에 와가지고 1,500만 원짜리 외철죽을 사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은 초보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름 정도 지나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예? 아니면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 나무를 베란다에다 놓고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버거운 거지. 이 나무가 행여나 잘못해서 죽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베란다에다 놓고 자는데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나무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는 것이 일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그래갖고 그 돈 금액을 잘게 쪼개가지고 좀 그 나무보다 저렴한 나무로 몇 줄 이렇게 바꿔갔거든요. 그렇게 바꿔갔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가 좋고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막 대뜸 샀다가 나중에 그 무게, 나무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나 분재를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깔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싸구려로만 또 사면 어떨까요? 야, 저거 싸다. 싼 나무가 싼 나무일까요? 나중에 이제 다 짐이 되죠. 이제. 네, 다 짐이 됩니다. 내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가 되었든 정원이 되었건. 그래가지고 그게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띄엄띄엄 해갖고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좋게 자리했던 나무가 나중에는 나무가 부딪혀가지고 햇볕 못 보는 데는 막 말라가지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 게 와도 나무를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눈에서 멀어지죠. 이제 알게 되면 그렇죠. 알게 돼서 이 나무 이제 이 가지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제 분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눈 밖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분재를 구입할 때는 충분하게 AS가 가능한 거. 사실 경매장에 나오는 나무는 배양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판매 목적으로 나와요. 아무 때나 분갈이 합니다. 아무 때나 철사거리를 해요. 그래서 가장 멋있게 보이게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판매하는 분재원 경매장도 있고 그냥 풀도 안 뽑고 나오는 경매장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풀도 안 뽑고 출품하는 경매장은 더 신뢰합니다. 안 건드렸으니까. 네, 가식이 없으니까. 분갈이를 하더라도 내가 갖다가 분갈이를 하고 철사를 걸더라도 내가 철사를 걸고 내 풀을 뽑더라도 내 손으로 풀을 뽑아야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무를 믿을 수 있는 분재원에서 구입하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무를 한 주 살 때는 합니다. 어떤 댓글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석화의 겨울에 얼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10줄을 사서 뭐 15줄을 사서 10줄을 주겠다든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분재원 같으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남 이렇게 해서 죽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 인정하는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줘요. 근데 경매에서 사면요. 그거 하루를 키워도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뭔 짓을 했는 줄 알고 내가 책임을 지느냐 하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15주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 10주 주고 5주가 나면 5주를 1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도 못 뛰던 나무가 20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죠. 정말 절대 싼 거 아닙니다.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더 그래요. 저 같은 전문가들은 나무 이렇게 문제 키우다가 문제 있으면은 이 나무 이런 문제 있었어 해가지고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꿔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샀을 때 초보인 여러분들이 샀을 때 아 그래요? 바꿔드릴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권위도 있고 제 전문적인 지식 역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믿을 만한 분재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재원. 단지 장사 속이 아니라 진짜 나무를 사랑해서 이 분재원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이 곧 여러분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 경매 써다라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설사 경매에서 사더라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경매장에서 구입하십시오. 그런 경매장들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이렇게 하면 광고가 돼버리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나의 첫나무는 믿을 만한 곳에서 내 환경과 내 능력에 맞는 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나무들 이 막 이렇게 잘라도요 이 나무 안 죽어요. 그리고 초보에서 이 할 때 이거 내가 죽이면 어쩌지 그래갖고 이렇게 가위 들고 이렇게 망설이다가 시간 다 보내는 분이 있거든요. 아 잘라요. 자르면 얘는 재생 능력이 있어서 또 밀고 나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나의 첫나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강의가 진행되지 않고 두서없이 막 진행된 조금 이렇게 산만한 느낌을 주는데 저도 강의 초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